자, 다시 말씀드리면 진제서 시왈 왕 덕중은 가서 많은 백성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효로 말하는 것인데, 바로 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곤깨가 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효가 어떻게 해서 곤깨의 의미가 되느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궤변설이 대두된 것입니다. 원래 승꾀로 보면 바로 위에가 곤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3이라고 하는 것이 위로 올라간다라고 본 것입니다. 자,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9.3이 올라가고 반대로 위에 곤깨의 음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내려온 것은 해석을 안 해버린 것입니다. 바로 올라간 것으로 이 성깨에서 9.3이 바로 이 곤깨가 변해서 진깨가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구사효에 의해서. 이것이 가서 이 말이 위로 올라가서 곤깨로 간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승깨에서 9.3이라고 하는 것이 곤깨로 올라가니까 곤깨가 된다라는 말을 위로 올라가면서 많은 백성을 얻었다가 된 것입니다. 곤깨가 바로 중자 뜻이 나오니까. 자, 이건 궤변설인데 구사가, 그래서 이 구사가, 여기 있는 이 구사가 곤깨를 갖단 말이 뭔 말이 되느냐. 우리는 이 중이라는 뜻도 한 가지, 두 번째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말하냐면 곤깨의 8개 방위예요. 이건 8개의 방위로 보면 바로 선함에가 곤깨가 있어요. 이게 의미로는 뭔 뜻이냐? 평이하다가 나온 것이에요. 땅은 평평하니까 이렇게 해서 다중적인 의의를 합성한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렇게 세 가지의 의미를 우리는 합성해서 뭐가 나오냐면 중심을 얻은 것이 나온 거예요. 많은 백성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어려움이 없다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여기까지만 해도 이 곤깨가 중이 된다라는 것이 득중인데, 득중까지인데 하나 또 의미를 더 해보면 많은 사람만 있으면 다 어려움이 풀린 것이지 이렇게 된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 어찌 이롭지 않으랴. 자, 이렇게 해서 궤변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로 9.3이란 것이 곤깨로 갔다가 많은 백성을 얻었다고, 효의 자리로 보면 선함이 나오고, 선함의 의미는 뭐냐? 평이하다고. 이런 다중적인 의미를 딱 합해 놓으니까 바로 백성을 얻게 되고, 백성을 얻으면 어려움이 없어서 풀렸다, 이렇게까지 간 것입니다. 백운각시왈 해리 선함한 왕 득중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선함은 득분이라고 하는 것이 곤깨의 이 단사에서 쓰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 말이 뇌수해계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득분이 동일하여 우리는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이 벗을 얻어서 움직여야 내능제험이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건계의 대건에 이것은 구오효에서 대건북내라고 그랬죠. 구오에서 대건북내라고 하는 것과 이 해계에서 풍지사부라고 하는 것이 공통된 하나의 도라고 할 수 있다. 진제서시왈 왕유공이라 하는 것은 이호를 말한 것이니 당시에 혹 미해지난 아직 풀리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적에는 당연히 빨리 가서 그것을 없애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숙정유공이요 빨리 가면 공이 있을 것이니 유공이니 차우이속 기례하라. 이것이 또한 서두르는 것으로서 바로 길하다라고 한다. 자, 여기에 찬탄을 하면 천지해의 레우자가고 바로 하늘과 땅의 기운이 풀리다 보니까 그것이 뭘로 나타나느냐. 바로 이 겨울 날씨에는 하늘과 땅의 기운이 폐색돼서 꽁꽁 얼어붙어 있으니까 비가 내리지 않고 내성병력이 치지 않은 것입니다. 천지가 풀리니까 바로 이 뇌성과 우레와 바로 이 빗줄기가 쫙쫙 쏟아진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듯이 자 천지가 풀리니까 그러고 이게 1차지요. 천지가 풀렸더니 레우라는 현상이 나오고 레우라는 현상을 통해서 뭐가 나오느냐. 자 레우라고 하는 것은 하늘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늘 위에서 뇌성과 그야말로 비가 쫙쫙 내리니까 땅에서는 이 지상에서는 뭔 일이 일어나느냐. 백과 초목들이 모두 씨앗이 이건 갑자는 껍질이죠. 씨앗 껍질이 툭툭 터지면서 새싹이 나오나니 이 소리예요.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이 봄비가 내리고 봄에 새싹이 나오는 것은 우수경칩이에요. 그러니 이 해짓이 모든 것이 풀렸다라는 때의 의미가 정말 위대하다. 그거니 찬기대하라. 이것은 바로 우리가 천지로 말하면 천지의 해방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사로도 마찬가지예요. 해방이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식민지 시대에 그 외경에 의하여 우리 속담에 경친단 말이 왜 경을 친다라는 속담이 만들어졌느냐. 일본의 경찰이라고 하는 이 외경이 얼마나 혹독했던지 우리 국민들의 눈에는 저승사자같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경친단 말은 속담이 만들어진 것이에요. 바로 그럴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살았을까를 생각해 보시라고. 마치 우리에게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잠 자던 씨앗이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새 생명이 열린 것만큼이나 우리에게 해방은 그리고 독립은 중요했던 것이에요.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에요. 그거니 창기되어라. 자, 음양지기가 폐결지 극이라가 음양의 기운이 그 추운 날씨에 폐결 꽁꽁 얼어붙기를 다했다가 호련병사나야 갑자기 이 기운이 풀리면서 흩어져서 출주자 레우하니 이 우레와 비를 출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니 지관 폐결요에 다만 지관 폐결요에 다만 이렇게 겨울 날씨가 움츠려서 모두 응결되어 있을 적에 약불해산이면 만약에 봄 날씨로 풀리지 않았더라면 여와 회요레우작가 어떻게 우레와 비가 일어날 작자 쏟아지는 일이 바로 있을 수 있겠는가. 때마침
풍천소축이라고 하는 것이 끝까지 뇌우를 만들어내지 못한 이유는 뭐냐? 완전히 그 저지하는 것이 극도에 가지 못하다 보니까 어설프다 보니까 안 풀렸다 이 소리예요. 우리는 동지섣달의 그 매서운 추위가 극치에 갔기 때문에 우리는 풀릴 수 있었다 이 소리예요. 소축은 어설퍼 가지고 풀리지 않았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괴상으로 우리가 말하면, 소위 대상으로 말하면 레오자기 해니라고 해서 우레와 비가 일어날 짝자, 비와 우레가 펑펑 쏟아지고 이런 동작이 있는 것이 풀릴 해자이니, 군자는 이하야, 군자는 바로 이러한 걸 법받으면서 모든 것을 풀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풀어준다가 사와 유가 풀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풀어주는 것도 고의성과 바로 우리는 우연히 과실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의도적이지 않은 것이에요. 이건 우연찮게 이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지금의 법에도 과실치사라든지 과실이 붙으면 의도적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나 죄자가 붙으면 이건 의도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이 아닌 것들은 사면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나 고의적으로 지은 죄들이라는 것은 풀어줄 수는 없어요. 경감해 주죠. 그게 유자예요. 자, 정이천전을 보면 사과유제라는 사는 풀어준다라는 것이고, 유라고 하는 것은 좀 너그럽게 우리말로 하면 오늘날의 법으로 말하면 감경이에요. 경감 좋지 않은 것이에요. 9년 살 것을 한 5, 6년 살게 한다라든지, 자, 그것이 유예요. 과실적 사지 가야원이와 여기에 그래서 명백하게 그래요. 과실이라고 그래요. 고의성이 없는 잘못은 용서해서 풀어주는 것도 옳은 일이라 하겠지만 죄악 그래요. 과실과 반대로 죄악이에요. 이것은 고의적인 죄악의 경우에는 사면은 안 돼요. 이건 의가 아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너그럽게 조금 경감시켜 주는데 그치는 것이에요. 군자는 뇌우가 일어나면서 해라고 하는 괴가 되는 상을 보면서 책이 발육적 그 발육에 모든 빗줄기가 내리면서 모든 만물을 길러주는 그런 은택을 보면, 체득하면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은혜와 이런 사랑을 베풀고 모든 것을 풀어준다라는 것을 체득하면 행 관석이하라, 너그럽게 조금 풀어주는 이런 정책을 행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중개정시왈 뇌우 교작적 위해라. 뇌우 교작이에요. 이 교자는 우레가 쳤다, 비가 내렸다, 이게 한꺼번에 한 것이 교작이에요. 바로 마른 번개가 치고 비만 안 내리고, 비는 내리는데 우레소리가 없고, 이것은 교작이 아니에요. 세찬 비가 내리면서 천둥 번개가 난리법석을 치는 거, 이것이 해괴다. 뇌라고 하는 것은, 자, 중개장시는 어떤 측면에서 사과 유제를 해석했느냐. 이천 선생께서는 하늘의 천지에 사랑으로 해석했어요. 그런데 중개장시는 해석하는 방법이 또 달라요. 우레라 하는 것은 이 하늘의 위엄이요, 비라 하는 것은 하늘의 은택이라 해가지고 여기에 위중유택이란 말을 썼어요. 위엄 속에서도 은혜를 베푼다고,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형옥이라고 하는 데에 있어서도 형벌이라는 위험 속에서도 소위 사유라고 하는 것을 둔 것이다. 사명과 경감을. 유가자는 사이 불문이 연유와 여기도 과자 썼죠. 고의적인 아닌 과실의 잘못이 있는 사람은 사면하여 그 죄를 묻지 않을 수 있지만 유죄자는 고의적인 죄악이 있는 자는 그건 유에서 바로 경감을 따르는 것이니 이것이 군자가 이룬 바 천지의 사랑의 마음을 미루어서 넓혀가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과 유죄라는 것은 한마디로 공통적으로 인이란 뜻으로 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적사지하고 유죄적 그저 경감하고 놓아주지 않는 것은 이것은 제지의야라. 바로 아무리 사랑이라 해도 우리는 거기에 의라고 하는 엄격한 것을 제정한 것이지 일률적인 사랑이란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자, 전체적인 육효를 살펴보면 해라 하는 것은 분산이라는 뜻이 되는 것인데 뭘 분산시키냐면 사한 천하지 낫냐라. 바로 천하의 어려운 일들을 모두 분산시켜버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연이나 소인자는 난지근이라 이 세상의 어려움은 항상 어디서 나오느냐. 이 어려움을 만들어준 뿌리는 소인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 소인이라 하는 것은 국난에 나라의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장본인들이에요. 우리는 이 점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바로 어떤 소인배들이 우리나라의 이 어려움을 만들어냈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직접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바로 소인배들에 의하여 어려움은 일어나는 것이에요. 고로 건난 지 후에 그래서 오직 이 어려움을 겪은 후에는 어떤 놈들을 없애야 되느냐. 유당 사어 거소인이라 또다시 그런 어려운 일을 만들어낼 소인배들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 근대사에 필요한 부분이었던 것이에요. 이 부분이 왜 우리가 이렇게 외정치하라는 식민 통치를 당했고 그것이 풀리고 난 이후에는 다시 또 나라를 팔아먹을 수 있는 소인배들을 과연 처단했는가, 이런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이 핵계예요. 그걸 풀지 못하면 또다시 어려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고, 자, 해라는 것은 그래서 천하의 어려움을 분산시킨다라는 것은 바로 소인들을 제거하는 쾌라고 말한다, 이 소리예요. 이게 바로 이것이 해방이 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뭔 일이었느냐. 바로 이것이 친일 소인배를 제거해야 할 것이 급선무임을 괴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대표적 소인이 누구냐? 이 63 이름으로 위주라. 63 이름이 주된 소인배예요. 그래서 모든 효는 개욕과 삼자라 이 63을 제거하려는데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 초륙은 무관이라 초륙이라고 하는 것은 풀렸기 때문에 잘못이 없느니라. 초륙은 강유지제라고 강유를 썼기 때문에 초륙이라고 하는 것이
구사와의 만남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무구하다. 둔건이 이해하고 어려움이 이미 풀렸고 상요 정응이라 위에 정응이 있으니 이게 바로 무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정응이 있다라는 이 말이 강유지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인은 전액 삼호하여 구인은 이 밭에서 3마리의 여우를 잡아서라고 했는데 이 삼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는 육삼으로 보고 있지만 주자라든지 그런 분들은 여기에 삼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유고나 상육이나 또한 이 부차승이라고 하는 이러한 음들이 3개의 음을 가지고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시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중자를 황을로 보고 화살시자는 고들직자를 말한 것입니다. 이런 중도와 고든 도리를 얻었으니 정도로 하면 기라리라. 구이정길이라 하는 것은 중도를 얻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해서 여기에 황시라는 말을 중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중도와 고든 도로서 삼거 삼이라 여우를 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삿된 것들을 모두 제거한다라고. 바로 육삼이라고 하는 것은 부차승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짐이나 져야 할 하인배가 이 말인 것입니다. 짐이나 져야 할 사람이 벼슬아치가 타는 수레를 타고 있는 격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이 이르러 오는 것을 자기가 불러들인 거라고 진짜. 그러니 이건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이건 부끄러운 일이다. 부차승이 역가추야며 바로 일이나 해야 할 지게나 져야 할 사람이 벼슬을 하고서 수레를 탄 것이 추악한 일이고 나로부터 내가 잘못해가지고 도둑을 불러들였으니 또한 누구를 탓할 수 있으리요. 바로 이것은 소인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소인배들이 벼슬자리를 도둑질해서 초구기하라 도적을 불러들이고 화근을 일으키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구사라 하는 것은 너의 자, 너의 엄지발가락을 풀어놓고 이 말은 엄지발가락은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사 너는 초륙과의 관계를 끊고 어디로 가야 하느냐. 바로 풍지하야 벗이 찾아오는 것을 가지고 이에 믿음을 삼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해서 초륙하고 관계를 끊고 바로 구이와 같은 덕을 지닌 사람하고 함께 힘을 합해서 유고의 임금을 도와야 하는 처지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해이무라 하는 것은 미당이하라. 미당이는 또다시 미정의가 되죠. 초사상응이 초효와 사효가 상응하고 있는데 모두 다 그 정의를 잃은 자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유고라 하는 것은 군자유유하면 군자가 바로 모든 그 맺혔던 일이 풀리면 기라니 그러면 어려움이 풀린 것은 뭘로 보면 알 수 있느냐. 여기에 부자는 믿어놓고라는 말인데 이럴 때는 여기에 믿을 부자가 정말 믿고 증엄하다의 뜻에 중점을 뒀어요. 어려움에서 풀린 시기는 뭘 보고 증엄할 수 있느냐. 소인배들이 물러간 것을 보면 소인배들이 없는 세상을 보면 그게 풀린 세상이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소인에게서 증음해봐라. 아직도 소인이 남아있으면 덜 풀린 것이고 소인들이 모두 제거돼 버렸으면 이것은 풀린 세상이다. 이렇게 본 것이에요. 그래서 공자께서도 군자가 유유해 이 풀린 세상이라는 것은 소인 퇴하라 그래요. 소인이 모두 자리에서 물러난 시대, 이걸 보면 바로 어려움이 풀린 시대임을 증명할 수 있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인배들이 있으면 그건 아직은 풀린 시대가 아니라고 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쉬운 표현을 하면 우리나라의 해방의 증언은 뭘로 볼 수 있느냐? 바로 친일 세력이 모두 제거됐을 때 비로소 진정한 해방을 맞이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소인배들이 있어가지고는 그건 증명할 수 없다 이 소리예요. 더 이상 할 말 없고. 그래서 소인이 모두 떠나가는 것으로서 바로 해의 길이 된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이게 상륙에서는 공이 자 높은 담장 위에서 저 세매라고 하는 매라고 하는 해로운 새를 화살로 쏘아서 마친 일이 되나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짐승을 잡아버렸으니 소인배를 잡아버렸으니 이롭지 않은 일이 없다. 바로 여기에 매준자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패자, 패악제, 이 흉폭한 자, 이게 소인배, 흉폭한 소인배. 이러한 일을 풀었다라는 것은 여기에 풀었다 할 풀의 자는 제거하다 뜻이 있어요. 바로 위하고 같아요. 소인배들이 물러간 것이나 흉폭한 자를 해체해버린 것이나 같은 의미예요. 바로 상륙이라고 하는 것이 높은 장소에서 활까지 만들어 놓고 모든 걸 갖춰 놓고 움직인 것이에요. 그러니 하는 일마다 마치 사냥으로 말하면 사냥을 나갈 때마다 바로 짐승을 많이 잡아올 수 있는 정말 준비된 사냥꾼, 준비되어져 있는 군자, 이러한 뜻으로 상륙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기이동이라 말합니다. 모든 것을 갖춰놓고 움직이셔야지 갖춰놓지도 않고 움직이는 것은 이건 너무 서두르는 것이라고 해서 성공할 수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음.